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저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권의 혼술 4월 19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전당대 돈봉투 사건 쑥대밭이 돼 있죠. 민주당은 지금 모든 의원들이 일제히 나서서 물론 돈 받은 의원들은 빼고 돈봉투 받은 의원들 지금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한 20명 정도 되죠. 그 의원들은 빼고 일제히 송영길에게 빨리 귀국해라고 아우성입니다. 난립니다. 이재명부터 통화를 해서 송영길과 통화를 해서 돌아오라, 돌아와서 좀 진실을 밝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오늘 여러 명의 의원들이 계속 송영길 돌아오라고 하는데, 자,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빨리 와서 구속이 되든지 어떻게 책임을 지든지 해서 빨리 일단락 짓자. 그래야지 우리가 총선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런 거겠죠. 자, 그런데 송영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돌아오지 않으려고 도피를 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로 도망을 갔다는 이야기죠.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죠. 자, 일단 돌아오라 송영길 오늘 일제히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최대 의원 국회의원 모임 더 좋은 미래 전당대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서 송영길 조기 귀국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또 송영길 더 좋은 미래뿐이 아니고 여러 민주당의 이 모임에서 계속 귀국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더민초 당내 초선 의원 모임이죠. 더민초도 송영길 조기 귀국을 요청하는 성명을 냈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재명이 통화한 데 이어서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돌아와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송영길은 꿋꿋합니다. 이것을 무슨 소리야? 나는 죄 없어. 이정건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 일탈이야. 형편없는 이정건의 진술을 가지고 검찰이 기획수사를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어. 본인이 뭘 정치 보복을 당할 게 있는지 모르지만 이건 정치 수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 대신 토요일에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거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대로 돈봉투는 나는 모르고 검찰이 정치 수사다 이런 말을 또 하겠죠. 그런데 아침에 제가 전에 드렸다시피 이미 녹음 파일에서 송영길이 본인도 돈봉투를 뿌렸다. 어디서 걷어왔는지는 모르지만은 강 내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본인도 열심히 돈봉투 뿌렸다. 그런 녹음 파일까지 있는데 어떤 거짓말을 할지 토요일 날 또 기자회견 하는 데 대해서도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에 신문도 안 나오고 언론 주목도도 낮은데 하필 또 그때 하느냐 이것도 꼼수 아니냐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어쨌든 송영길이 귀국하는지 안 하는지 자 이것이 이슈가 되어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가장 예민하죠. 빨리 귀국해서 구속이 돼 버려야지 더 이상 파장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돈 받은 사람들, 돈 준 사람들 몇 사람 처리하고 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총선에 임해야 된다. 이재명 사법 리서클은 또 별개로 진행이 되지만은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은 꺼야 된다. 그런 심정이겠죠. 그런데 송영길은 최소한 지금 상황에서는 안 들어옵니다. 미리 알고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미리 알고 프랑스로 도망을 갔기 때문이다. 자, 이것이 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냐 하면은 일단 송영길이 프랑스 파리로 간 것은 12월 1일입니다. 작년 12월 1일인데 7개월짜리를 갔습니다. 프랑스 파리 경영대학원 방문 연구교수 어떻게 아름아름 지인을 통해서 그렇게 급하게 만들어서 7개월짜리를 갔겠죠. 1년짜리도 아니고 2년짜리도 아니고 어떤 7개월짜리가 하나 있어서 갔는데 12월 1일에 갔는데 그 2달 전 작년 10월 1일에 이정건 수상한 관계 송영길과 수상한 관계인 이정건이 전격적으로 구속이 됩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죠. 사업가에게서 10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전격 구성이 됩니다. 그때 이미 녹음 파일이 보도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녹음 파일로 인해서 노웅래 또
다 그때 이 구속영장까지 발부가 됐고, 또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특혜 취업 이런 것도 다 나와서 그때 이정건의 녹음 파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3만 개, 그 다음에 비리 혐의와 연루된 게 뭐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게 2천, 3천 개, 2천 개 내지 3천 개 이렇게 하지만 그때 사업가와 서로 녹음 파일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실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송영길은 이정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본인과 관련된 것도 있을 거라는 예감을 하고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녹음 파일이 보도가 막 되고 있으니까 본인 것도 분명히 있을 거다. 자, 그래서 이 파리 경영대학원으로 서둘러 도망간 것 아닌가. 자, 그런 여기까지는 일단 추론이죠. 추론인데, 자, 어제 JTBC 이 녹음 파일을 지금 확보를 하고 하루에 몇 개씩 터뜨리고 있죠. 아주 어떻게 보면 장사 잘 하고 있는 겁니다. JTBC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하는 것도 아니고 몇 개씩 이렇게 터뜨리는데, 자, JTBC가 그러면 이 녹음 파일을, 이정건의 녹음 파일, 지금 검찰이 확보한 이정건의 녹음 파일을 어떻게 입수를 했을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이정건의 녹음 파일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은 검찰뿐인데 검찰이 최근에 유출을 했다. 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또 뭐 미국 정보당국의 도청, 뭐 파문이 있고 하니까 국면 전환을 위해서 검찰이 JTBC에 유출을 했다. 이렇게 민주당이 또 주장을 하기 시작했죠. 자, 그런데 검찰은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절대 이것을 유출한 적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JTBC는 어떤 입장일까? 어디서 받았다고 할까? 검찰에서 받았다고 할까? 자, 어제 JTBC에서 저녁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송영길이 왜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JTBC가 이정건 녹취 파일에 대한 취재와 보도는 작년 말부터 계속 이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작년 말 송영길에게 이와 관련된 입장을 물어본 적이 있다. 자, 작년에 10월 1일에 그 이정건이 구속되고 나서 녹음 파일 이야기가 계속 있었죠. 이미 그 시점에 JTBC는 이 녹음 파일을 입수를 했다는 겁니다. 어디서 입수했다고는 밝히지 않죠. 뭐 취재원 보호 이런 거니까. 그리고 계속 이것을 취재를 해오고 있었다. 작년 말에, 그러니까 작년 말이면은 돈봉투 사건이 드러나기 전이죠.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데, 그때 JTBC는 송영길에게 돈봉투와 관련된 입장을 물었었다. 자, 그런데 취재가 완료되지 않아서 보도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송영길은 취재에 응하지 않은 채 해외로 떠났고, 해외로 떠났다. 그러니까 10월 1일에 그 이정건이 구속이 되고 12월 1일에 송영길이 출국을 했는데 그 사이에 JTBC가 송영길 쪽에 이 문제를 물었다는 겁니다. 돈봉투, 이 녹음 파일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 물었다는 거죠. 그런데 송영길이 취재에 응하지 않은 채 해외로 떠나버렸다. 해외로 부랴부랴 떠났겠죠. 떠나버렸다. 그리고 이번에 압수수색 대상이 된 박모 보좌관이 계속 나오죠. 박모 보좌관, 당시 송영길의 보좌관, 지금은 이번 돈봉투 파문에서 중간 고리 역할을 한 송영길의 전 보좌관 박모 이야기가 나오는데, 박모가 그때 작년 연말에 해명을 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이 음성 녹음도 있던데, 11월에 JTBC와 통화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돈봉투 문제에 대해서 대표님 말씀은 되게 불쾌하신 게, 대표님은 전혀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좌를 통하지 않은 후원금은 불법이라니까요. 공식 후원금을 통하지 않냐고 받은 건 없다니까요. 이렇게 잡아댔습니다. 잡아댔는데 지금 공개되는 녹음 파일에는 다 있죠. 본인이 직접 뿌리는 것까지 다 이야기가 나왔고, 다른 사람들이 이정건, 윤관석 이런 사람들이 뿌리는 걸 다 알고 있었다. 이런 정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완전히 잡아떼면서 불쾌해 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왜 그때 JTBC는 이것을 보도를 하지 않았을까? JTBC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송영길뿐만 아니라 녹취 파일에 등장하는 당사자들이 너무 많은 데다 모두 부인하는 상황이었고 불법성 여부를 결정하는 불법 자금 규모를 파악하는 일이 어려웠다. 뭐 파일이 3만 개나 되니까는 다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그런 건지 파일을 일부분만 확보를 하고 있었던 건지 또 다른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되니까 이 파일을 작년부터 가지고 있던 통화 녹음 파일을 지금 JTBC가 공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JTBC의 사정은 그렇다치고 그래서 최근에 이정건 전 사무부총장이 관련 내용을 인정을 하고 불법 자금 규모도 특정이 되면서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JTBC는 뭐 왜 보도를 하지 않고 지금 했는지 그 부분을 떠나서 JTBC가 작년 11월에 이 사건에 대해서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송영길의 입장을 물었다. 그런데 송영길은 그 전에 10월에 이정건이 구속되고 나서 조마조마하고 있었겠죠. 녹음 파일이 막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이 JTBC가 11월에 이것을 물어보니 아이고 큰일 났다 해서 바로 12월 1일에 부랴부랴 파리로 떠나버렸다. 물론 파리로 떠나기 전에 준비 기간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현재 정황상 보면은 그렇습니다. 7개월짜리를 떠났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 파리로 가기로 하고 나서 자칫하면은 출국 금지돼서 못 갈 뻔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이 출국 직전 11월 말에 경찰에서 6.1 지방선거 그때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죠. 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를 수사 중이었는데 11월 말에 그 사건을 송영길과 관련된 그 사건을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그때 6.1 지방선거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송영길이 나가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을 해서 재임 8개월 만에 서울시 부채를 4조 7,584억 원이나 증가시켰다. 이거를 페이스북에 게재를 했습니다. 공격을 한 거죠. 오세훈을. 그런데 실제로는 8개월 만에 그렇게 증가된 게 아니고 재임하기 전에 1년 재임 기간을 포함해서 1년 동안의 이 부채 증가액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다. 그래서 경찰에 수사를 하다가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검찰이 신속하게 움직였으면은 뭐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겠죠. 그런데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는 사이에 이 송영길은 그 한국을 떠났고 도피를 했고 도망간 거죠. 그렇게 돼서 지금 이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본인이 이미 다 알고 이 프랑스로 도망간 징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선거법 위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자기 발로 걸어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다 알고 도망을 갔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을 전해드렸고 이렇게 되면 언제까지 오지 않을 것이냐. 물론 뭐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은 혹시나 프랑스 파리에서 계속 버티면서 뭐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 송환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유병헌 씨 파문 때 유병헌 씨의 딸 유선나 씨가 파리에 머물면서 파리 법원에 계속 이 강제 송환을 당하지 않는 소송을 제기해서 몇 년이 걸렸죠. 갑자기 그 일까지 떠오르게 됩니다. 송영길이 국회의원 5선을 했고 인천시장을 했고 서울시장에 출마했고 여당 대표를 한 송영길이 파리에서 버티기를 하면서 강제 송환 절차에 들어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